오늘 공연 주제와 아주 어울리는 멋진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단 한 번의 사랑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김홍신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최초 밀리언셀러 인간시장의 저자이시고요. 제15대 16대 국회의원, 건국대학교 교수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지금 대금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대금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게 보통 대나무를 가지고 만들면 금방 금이 가거나 갈라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저 돌연변인데, 돌연변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지가 엉터리로 생긴 것이 아니고 뿌리가 자라다가 바위에 걸리거나 절벽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지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모양이 변하고 생김새가 변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반드시 펼쳐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게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소리를 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우리 동양 악기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 악기도요. 그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명품이 뭐냐면 적어도 2,500에서 3,000m 이상의 고지에서 온갖 고통을 겪어내서 겨우 생존한 나무를 베어서 잘 말려서 악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명품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기가 명품이라 하더라도 연주자가 수없는 노력을 해서 그 악기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그게 명품이 됩니다. 특히 이게 우리도 검거나 가야금 또 서양의 현악기들을 보면은 현이 있는데 이 현은 연주를 할 때는 조여야 되고 평소에는 풀어놔야만 됩니다. 그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좀 풀어놓고 정말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조여서 소리를 제대로 나야만 남이 감동을 합니다. 만약에 조이지 않고 풀어놓은 채로 연주를 하면 연주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도 흥이 나지 않고 남은 더군다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도 사업도 자기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은 명답이 자꾸 있다고,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명답으로 사는 것이지 정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명답을 아주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노셨어요? 대한민국에서 놀았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노는 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놀 수도 없었고, 왜? 대한민국은 아주 절박한 나라였습니다. 60년대 GNP가 80달러가 안 됐는데 40년 만에 무려 250배나 급성장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입니다. 원자재를 외국에서 사다가 가공해서 배와 비행기로 물류 비용이 엄청 드는 비행기와 속도가 느린 배로 갖다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절박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탑에 산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공부하느라고 직장만, 결혼, 아이 키우는 거, 현상 유지, 취업, 월급을 쪼개서 사는 거, 더군다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요. 이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문제가 뭐냐면 한국인은 두뇌가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민족별로는 남북한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두뇌가 좋으니까 계속 욕구는 팽창하고 만족은 늘 멈추거나 부족해요. 이유가 뭐냐면 늘 비교해서 그래요. 무엇이든지 비교해요. 인물, 학력, 집안, 직위, 명예, 권력, 돈,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혼했으면 부인까지, 남편까지, 아이까지, 아파트, 자동차, 별걸 다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주눅이 듭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이죠. 유엔에서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143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이 118등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게 살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여행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살러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엄밀한 의미로 보면 죽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죽으러 가는데 이 여행길은 다리가 떨릴 때 여행하는 거 바보예요. 마음이 떨릴 때 돼요. 자, 마음 떨리게 하는 게 그러면 뭘까? 보죠. 마음 떨리게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8월 초에 보건총리와 이세준 변호사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크루즈를 갔는데요. 이게 놀라운 거고, 일본의 피스보트라고 해서 전쟁 일으킨 거 사과하고 한국에게 그 위안부 문제 진정 사과하자, 이런 굉장히 견실하고 진보적 시민단체하고 우리나라 진보적 시민단체하고 함께 간 겁니다. 근데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배가 이틀 동안 홋카이도로 오는데 잠자리가 수십 마리가 따라와요. 이게 왜 오느냐면, 제가 이제 곤충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왜 철새가 이렇게 V자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맨 앞에 가는 철새가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은 그게 상승기류가 생겨서 뒤에 가는 것들이 굉장히 몸이 가볍게 날 수가 있답니다. 힘 안 들게. 지들끼리 교대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큰 배가 크루즈가 출발하니까 힘이 안 되니까 이틀 동안 이 잠자리들이 따라와요. 왜 따라왔느냐면 정박한 항구에 모기들이 있으니까, 여름이니까 모기를 잡아먹으러 왔던 것들이 배가 출발하니까 이제 주로 암컷들이었겠죠. 그냥 따라가니까 수컷들이 쭉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틀간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먹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죠. 두 번째는 찾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은 내 존재를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한 것이 생존의 문제고, 두 번째, 짝을 찾는 것은 즐거움을 위한 거죠. 근데 이 즐거움은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큰 의미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 봄에 함안에 특강을 갔는데 이 교통편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창원까지 와서 KTX를 타야 됩니다. 그때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 공직자께서 저를 시간이 남으니까 벚꽃이 피어있는 곳을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름답길래 이제 처음 본 거죠. 올해는. 그래서 그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제 주변에 카톡방, 제자들 카톡방이 많으니까요. 그쪽에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나는 지금 엄마가만이 팝콘이 동시에 터진 듯한 꽃밭에 와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꽃멀미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하고 싶은 건 사랑멀미다. 그랬어요. 사랑멀미다. 그러니까 이 멀미라는 건 부정적 의미인데 앞에 사랑이 붙으니까 이 멀미조차도 아름다워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죠. 제가 이번에 낸 단 한 번의 사랑, 누구나 다 사랑에 관한 갈증을 갖고 있어요. 결혼을 했던, 연애를 지금 하고 있던, 사랑을 하던, 그걸 떠나서 누구라도 사랑이라는 용광로에 퐁당 빠져서 내 존재, 그러니까 제가 남지 않더라도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이렇게 고심하다가 저도 그런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인생이라는 것은 가질 걸 잘 갖고 버릴 걸 잘 버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남성들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넥타이 제법 많아요. 안 버려요. 언젠가는 유행이 돌아오겠거니 천만에요. 유행 돌아오면 넥타이에서 다 망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입던 제법 괜찮은 옷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허리가 돌아오겠거니 천만에요. 돌아오려면 고생 죽게 하거나 무지하게 아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는 결국 인생도, 육신도, 영혼도, 옷도, 자동차도, 사람도 유행이 지나서 못 쓰게 되거나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달아서 없애줘야 돼요. 달아서. 오늘 보니까 공직자들께서 여러 분 오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좀 드렸으면 하는데 제가 어제도요. 그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연합회가 여수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총회. 제가 아침 9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용산역에서 5시 20분 KTX를 타고 갔는데요. 가다 보니까 그 옆자리에서 어떤 분이요. 타자마자 5분 내로
코를 고는데 이건 코를 고는 게 아니고 발동기가 돌아가더만요. 와, 미치겠어요. 정말 때려주고 싶을 만큼. 저도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괴로워하면은 어제 하루 종일 제 인생 망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를 어떻게 달래느냐면 저 양반은 잠을 못 잤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괴로운 일이 많을 것이다. 지금 그래서 시골에 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가야 되는데 너무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코를 저렇게 빙빙 곤다. 오직 괴로웠을까? 저 양반이 우리 형님이었으면 어땠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한 20분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평온해졌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더만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저런 양반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나는 그렇게는 안 살잖아. 그럼 옆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어떻게 살까? 아, 그렇다. 제가요, 꽤 오래전에 소백산에 갔는데 욕쟁이 스님이 있었어요. 봄에 바람이 부는 날 풍경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못 자는데 옆에 그 스님은 코를 너무 또 심하게 골아요. 밤새 꼬박 샜어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스님, 어제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그때 못 잔 걸 아는데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당신은 그 소리를 귀로 들었고 나는 마음으로 들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공직생활 하던 인생을 살더니요, 이 공직자라고 하는 게 자유로운 직종이 결코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골퍼는요, 돈을 내고 걷고 캐디는 돈을 받고 걷고. 그런데 골퍼는 꼭 새벽에 눈비 맞으며 나가도 돈을 잃어도 즐겁고 재밌고, 캐디는 돈을 받고 걸었는데도 짜증나고 잔병치레하고 재미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골퍼는 돈을 냈어도 즐긴 거고 캐디는 돈을 받았어도 일을 한 거예요. 노동이에요. 근데 노동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즐겨야 돼요. 캐디가 재미가 없는 이유는 너댓 시간 동안 대책 없이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요, 15살 먹은 침팬지를 4년간 140개 단어를 가르쳤는데 4년 뒤에 침팬지가 물론 영어로 말을 시작했어요.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Let me out. 나를 놓아줘 했어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공직자도 생활해보시면 알지만 대책 없이 친절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왜? 내가 온 우주 역사상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 나는 정신적 노예를 벗어나야 해요. 그 민원인에게 공직의 일에, 업무에 끄달려서 끌려다니면 이건 노예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끌고 가야 돼. 내가. 그러려면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잘할 것 같죠? 저도 말은 잘해요. 부닥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부상가라고 하는 남자 신과 이 야상가라고 하는 여자 신에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결혼해달라고 그랬더니 야상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밝은 것을 알려주면 결혼하겠다. 한 세대가 지나도 몰랐고 두 세대가 지나도 몰랐어요. 근데 천신이 너무 이 사람이 애절하니까 일러줘서 결혼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밝은 게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두운 쪽에 가 있어요. 이걸 밝은 쪽으로 올라와 줘야 돼요. 이게 교양이 있다, 지성적이다, 인품이 있다, 품격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밝은 곳으로 끌고 가줘야 돼요. 끌고 가려면 내 존재가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만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하나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던, 젊은이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많던 도깨비하고 귀신이 다 어디 갔죠? 쟤들 어려서는 귀신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달걀 귀신부터 시작해서 도깨비, 별게 다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간 줄 아세요? 전기가 발명되고 가로등이 좋아지고 지방자치가 잘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밝아졌잖아요. 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 내 영혼 속에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밝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곧 말하자면 나를 먼저 사랑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 생존을 하는데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더불어 사는 생각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희생이 아닙니다.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서로 주고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신 교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정말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박진경 명예를 다시 모시고 저희가 어느 10월의 멋진 날에는 대금 연주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경 명예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TV 롤러코스터 남녀 탐구 생활의 주인공이시죠. 성우 서혜정 교수님과 싱어송라이터 박강수님을 저희 무대 위로 모시고 김홍신 선생님과 함께 진정한 사랑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우 서혜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가수 박강수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앉으세요. 네. 예. 제 목소리가 괜찮죠? 네, 제가 성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원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친숙한 목소리는 이 목소리가 아니죠.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이거죠.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책 단 한 번의 사랑, 여기 단 한 번의 사랑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조금 있다가 행운권 추첨할 때 이 책 받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받으시면 이따가 끝나고 선생님 친필 사인도 좀 받아가시고 그러세요. 저는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참 사랑은 아름답지만 되게 슬펐거든요. 혹시 사실 이 책이 박강수 씨 책인데요. 박강수 씨 안 읽으셨죠? 네, 저는 오늘 이제 네. 선생님의 특별한 사랑을 한번 다시 네. 올가을에 만나는 걸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단 한 번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뭐 사랑을 꼭 한 번 해야 돼요, 선생님?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단 한 번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할 때마다 단 한 번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이 어떻게-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멀쩡한 인간이 한 번만 네. 해요, 그죠? 네, 그렇죠. 사람은 다 사랑의 전과자들이에요. 여기다 전과자들이신 거죠? 대답하시는 분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희귀동이죠, 그러면? 안 계시네요. 네. 박강수 씨는 단 한 번의 사랑 해보셨죠? 이제 그런 사랑을 만나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달콤하고 교수님 얘기하시는 그런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노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네. 결말이 꼭 그렇게 좀 비극적인 건 네. 노래가 돼요 다시. 그러면요, 행복할 때는 그 행복을 표현하는 기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프고 헤어지고 그립고 그러면은 이제 밤을 안 자고 이제 쓰거나 흥얼거리거나 그렇게 되죠. 네,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히게 되잖아요. 그것 이제 내 문제이긴 할 텐데 어떤 남 탓도 하게 되고 상대 네. 탓도 하게 되면서 시절의 탓도 하게 되면서 네. 내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런 명품 악기도 고통을 겪어서 명품이 되지 멀쩡하게 푹푹푹 잘 자란 건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인생도 똑같고 사람도 예, 똑같죠. 맞아요. 부부도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부부도 막 싸우고 서로 이렇게 핥히고 아프고 그러면서 무르익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부부가요, 만약에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고 화가 없고 짜증이 없으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물건끼리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주례를 잘 안 쓰지만 주례 쓸 때 두 사람 앉혀놓고 부부싸움 할 거예요. 그럼 안 한대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다만 싸워야 돼요. 그래야 비슷해지거든요. 네. 근데
싸울 때 싸우기만 해야지 심판을 겸임하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마라. 그 자기가 심판을 겸임하고 예. 싸우니 예. 평생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댁에 가셔서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아, 그거랑 똑같은 똑같은 거군요. 거. 네, 네, 네. 근데 물론 저도 말은 잘해요. 실제는 잘 안 되지만. 저는요, 이 책 이렇게 읽으면서 물론 이 소설가 선생님들이 소설을 쓰면서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비추기도 하겠지만, 선생님의 단 한 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뭐 할 때마다 매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뭐 아파야 사랑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아픈 사랑이 있으세요? 있죠. 아, 그게 첫사랑인가요 혹시? 그렇기도 하고요. 선생님 첫사랑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긴데. 그게 이제 보통 그 방송에 나와서 첫사랑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이성에 관련된. 그렇죠. 근데 쟤들 때는 이성에 눈 뜨는 게 조금 늦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저보다 6살인가 많았어요. 연상의 여인.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여름 방학에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의대를 가라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그 여성이 그 가톨릭 그 본명으로 안젤라였는데 저한테 의대를 가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를 그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장에 데리고 가서 여름방학 한 달을,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때는 그 부모님이 이게 처음에 목장할 때 작은 집이 있었어요. 네. 부엌하고 방 한 칸. 그리고 이제 이게 성공을 하니까 저 위에 그 집을 제대로 졌어요. 네. 근데 여기 빈 집이 있잖아요. 여름방학 한 달 동안을 둘이 여기 살게 해줬어요. 어머. 그 여자 안젤라 누나 부모님이요? 그렇죠, 부모님. 그러니까 한 달을 같이 사니까 지금 딴 생각하고 있죠. 근데 뭐 하긴 6살 아래니까. 공부만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뭐랄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한번 싹이 트면 이게 무서워요. 쑥쑥 자라죠. 그러니까 늘 한 방에서 자는데 네. 물론 이제 이부자리는 따로예요. 네. 의심할까봐 따로인데 거기서 아마 제가 소설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덕목 하나를 배운 것 같아요. 네. 왜 그 일기를 쓰는데 들키면 안 되니까 왜 그 참고서 이렇게 달력으로 그 표지를 쌓거든요. 그 속에다가 몰래 일기를 이렇게 공책을 오려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놓고 일기를 썼는데 오늘 밤에 밖에서 있을 때 놀래키려고 그 부엌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옛날 그 창호지가 발린 문인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호롱불로 밤에 불을 켜는 방인데 제 일기장을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누나가. 어머. 근데 거기에 그 사랑 얘기를 썼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열렬하게 쓰는 거죠. 막 창자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소설을 쓰는데 인생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소설가로의 꿈은 원래는 의대를 가려고
그 안젤라 누나랑 같이 같은 방에서 합숙을 하다가 거기서 참작된 일기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아니, 물론 꼭 그건 아닌데 그게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거죠. 네. 왜냐하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몰래 내 걸 계속 읽어라 요걸 의식하면서 쓸 때의 네. 그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까 그렇죠. 고민하셨을 거고. 어. 네. 그 더 노래 절차를 가사 더- 쓸 때도 음. 그런가요? 네, 그렇죠. 어. 네. 조금 이제 일반적인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비슷비슷한 경험들로 이야기들로 이렇게 살아가긴 하는데 노래가 될 때는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민하죠. 네. 함축하게 네. 되잖아요, 많이. 네. 근데 원래 일기라는 것은 남이 볼지 모를 가능성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조작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조작해야 돼요. 왜냐면 들키면은 큰일 나요. 네네. 나쁜 인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키는 게 좋잖아요. 들켜야죠. 계속 들켜야 되니까 그런 기억이 새롭게 네. 납니다. 네. 그 첫사랑이 사모님은 아니신 거죠? 네. 혹시 지금도 생각나세요? 근데 그 세월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그게 그립거나 애달거나 그러면은 제가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열정은 말하자면 그 시절에 누구에게나 오는 아주 절절하고 애절한 사연이고 그것이 저한테 만약에 상처로 흉터로 남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것이 추억이라고 하는 향기로 남았기 네. 때문에 오늘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 남자랑 여자랑은 사랑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여자는 사랑이라는 반이 마음속에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한 남자가 들어오면 그 남자가 나가야지 다시 또 한 남자가 들어오고 그런데 남자는 방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이 방엔 이 여자, 저 방엔 저 여자. 진짜예요, 선생님?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네. 아마 그 과거에는 그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대사회적 활동으로 폭넓게 사회적 활동을 했고 여성은 가정적 시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이제 여성도 대사회적 시각으로 살으니까 여성의 가슴 방에 네. 어느 방에 어느 남자가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한 거는 그 불평등 가치일 거고 그런가요? 네. 현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박한수 씨는 사랑방 몇 개예요? 저는 뭐 다발적으로 이렇게 방을 여러 개 두고 그런 적은 없었던 네. 것 같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무대에 서서 노래도 하는 사람이라 그런 뭐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고 굉장히 정말 많은 방을 네, 주어야 네, 많은 네. 관객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 제 마음에는 객석을 바라보는 수많은 개의 방이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네, 든든히 네. 그 방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꼭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동료 간의 사랑도 있고 그 이제 우정이죠. 뭐 친구 간의 우정 그런 것들이 다 사랑, 뭐 부모의 사랑, 뭐 형제 간의 사랑. 근데 그 앞서 선생님 강의하실 때 잠자리가 막 그 배 타고 가는데 그 뭐 어마어마한 그 잠자리들이 따라오는데 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짝을 찾기 위해서 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 그 인간이요, 그 굉장히 그
존엄한 존재인 것이 우리 조상들이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럼 어디 있느냐? 물론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DNA는 지금 나한테 와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DNA는 지금 나한테 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 DNA는 지금 우리 자식들에게 가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존엄한 존재고 역사 교육이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역사가 일제 침략기나 그다음에 이제 조선조의 모화 성비들, 고려 중기부터 중국을 섬기는 모화 성비들의 시각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지금 전부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역사 공부고, 그걸 왜 찾아야 하느냐면 내 존재 가치에 응원하고 내 존재 가치에 찬란함을 찾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중한 게, 근데 이 소중한 것이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날 그 크루즈를 끝나고 와가지고요. 그날 김미화 씨랑 방송을 하는데, 네. 이제 왜 요즘은 계속 자막이 방송에 뜨잖아요. 질문 같은 게. 문자가 네, 뜨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사랑의 본질이 뭔가 답변해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만하게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사랑의 본질은 짝짓기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짝짓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짝짓기. 하여튼 그 다음 문장들이 막 계속 올라와요. 정확한 표현이다 막 이렇게요. 정확한 표현이다. 그거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완전체가 아니니까 나에게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채우고 싶어 하는 욕구, 본질적 욕구가 남녀의 사랑, 네. 짝찾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 저는 아직 이제 40 이제 중반 가까운데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생님 보시기에 이렇게 혼자 있는 이렇게 나이가 돼도 이제 짝을 찾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는 좀 긍정적이실까요? 아니면 아니요. 꼭 찾아야 된다는 마음이실까요? 저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꼭 같이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지도자 양성 기관의 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6기 입학을 했어요. 5기 졸업식 때 경찰 간부 여성인데 아주 미모예요. 근데 경찰청에서 모든 행사에 사회를 본대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애하던 남자가 아나운서하고 결혼을 했대요. 홧김에 아나운서 학원에 다녔대요. 그 경찰이 된 거예요. 네. 경찰청에서 알고 이제 한번 시켜봤더니 잘하니까 계속 경찰청 행사에 사회를 봐요. 네. 나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 졸업식에서 이제 2차를 갔는데 그 옆에서 결혼한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혼자 살아라. 하지 말고 연애나 해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해줘야 그게 네가 태어난 존재 가치를 세상에 남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게 민족 자산이 되고 미래 인류의 그 보고가 된다.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직도 그 남자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법을 바꿔줘. 우리가 국민투표로 법을 한번 바꾸자. 결혼해서 5년 이상 못 살게. 법적으로 5년 이상 살려면 1년 단위로 세금을 2배 내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요. 결혼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래요? 그 국민투표하면 무조건 통과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 그 말씀을 할 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혼율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 사람 그런 심리 있잖아요. 막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양반은 네. 이런 우리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해. 그래야 해서 아니 그 고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자꾸 남겨줘야지. 그게 혼자 살아서 그 광주에 계신 그 바위섬 부르신 김원중 선배님도 네. 지금 58인가 그러신데 싱글이세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좌석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분도 그렇고 그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근데 어느 분이 딱 교수님 같으신 분이 이건 유전자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꼭 결혼해서 이제 선생님 얘기하시는 그 흔적이나 이런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대물림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남들의 평가보다 네, 안 쉽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사랑을 하기가. 네, 그 박강수 씨 본인은 네. 하고 싶으세요? 저는 최근에 선생님 말씀처럼 그 이세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은 이제 만나는 그런 사랑은 없고 이세에 대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네. 있고 여자이다 보니까 그런 로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스러운 시간들이 살짝 있긴 있었어요. 그 네. 인생은요 네. 저지르는 사람의 몫은 있고 기다리는 사람의 몫은 하나도 없어요.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네, 물론-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여기 공직자들 계신데 물론 이제 국가가 몇 가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육아 문제, 출산의 문제, 그다음에 주택 그 문제, 그다음에 이제 건강 관리의 문제, 노후 보장의 문제, 뭐 이런 몇 가지.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요 교통사고가 줄고 막 이랬다고 선전을 하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CCTV나 무슨 뭐 블랙박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 교통사고가 줄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통사고 날 시간이 없대요. 학원에 공부하러 보내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 지금 여기 젊은이들 많으신데 공부하느라고 취업하느라고 저 마음고생을 하고 지옥 훈련하듯이 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여러분들이 좀 성장하셔서 우리 땅에 중요한 인물이 되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저희 때는 사실 뭐 어른 부모님들이나 어른분들이 저녁 때가 되면 오늘 뭐 하고 놀았어? 네. 이런 질문인데 요즘에는 학원 몇 개 갔다 왔니? 다니? 학원 몇 개 다니? 이런 그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놀 방법이 없었고 놀면 나쁜 인간이었고 놀면은 그 말하자면 낙오하고 놀면은 뒤처지고 미움받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아니라고요. 인생은 잘 놀다 가지 않으면 그 진짜 불법이거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아들이 올해 25살인데요. 이번 달 10월 4일에 결혼식을 했어요. 베이비가 생겨가지고. 너무 잘 노신 것 같아요. 저희 며느리도 이제 동갑이고요. 어느 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엄마, 자기 사고 쳤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제 며느리가 참 기특한 것이 당연히 부모님이 반대할 거로 생각하고 자기 혼자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그 정부에서 도움받는 거, 뭐 이런 플랜을 쫙 짜가지고 다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포를 한 거죠. 우리는 아이를 낳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다. 자기네들끼리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뻤어요. 예, 그래서 너희 정말 훌륭하다. 그래, 생명은 정말 소중한 거다. 너희 둘이, 저희 아이들이 25살인데 지금 그 독립영화 하나 찍고 무명 배우예요. 그 배우라는 것이
영화 이렇게 찍을 때는 배우지만 안 찍으면 백수거든요. 그리고 독립영화 찍고 10만 원 받아왔어요. 그걸로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근데 다행히 며느리가 이제 학원 강사여서 그래서 허락을 딱 했더니 얘네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감을 얻고 배 나오기 전에 결혼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막 서둘러서 정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식을 했는데요. 지금 알콩달콩 둘이 월세 받아서 잘 살고 있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아들이 위대한 사고를 쳤다고. 근데 본래 이런 계획이었대요. 이런 무대에서 그냥 재밌게 네. 이렇게 가까운 분들을 모시고 재밌게 하고 제가 사회를 보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토크 콘서트 하듯이 결혼식을 준비를 했었대요. 상상을. 결혼 콘서트 하려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을. 네. 예, 이렇게 입덧이 심해서 그래서 지금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왜 전주로 가냐면 물가가 싸서. 서울에서 둘이 못 살잖아요. 결혼식도 전주에서 했어요. 예식장 5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오늘 제가 알기로는 새로 입사하셔서 이렇게 젊은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그 젊은 분들 뭐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 키울 걱정 때문에 결혼 못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돼서 결혼 못하고 그러는데 제 아들 보니까 살더라고요. 예, 저 몰라라 하거든요. 근데 지네들끼리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짝짓기 말씀을 하시길래 짝짓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다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 아들한테 아이가 태어날 때 지 먹을 거 지가 갖고 태어난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 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예,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살 수 있게끔 점점 일들이 많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저지르라고 그러시거든요. 사랑도 저지르는 자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네요. 네,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세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질문하신 그 질문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붙여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 장을 봤는데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랑을 한다라는 느낌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공감하시나 봐요, 박강선 씨. 저는 사실 이렇게 저는 이제 혼자 지내잖아요. 그리고 네. 독립적인 뭔가 음악을 하게 네. 되고 혼자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을 만나기가 사실 쉽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조직 생활을 그렇죠. 하시거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네. 많은 이 환경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네, 눈도 좀 힐끔거리면서 고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기회의 장일 수도 있잖아요. 네. 남자 여자 이렇게. 그렇죠. 이 결혼이라는 게요. 사실은 결혼하신 분들 왜 했어요? 그러면 사랑해서 그러거든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대답 안 해요. 근데 사랑은 이렇게 결혼은 사실은 보면은 덕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덕을 보려고. 그쵸. 어떻게든지 무엇인가 덕을 보려고 하는데 예. 덕을 주려고 하면은 아무나 하고 해도 돼요. 길에 지나가던 사람하고 그냥 아무나 주려고만 하면. 그래도 좀 느낌은 있어야죠, 선생님. 근데 이제 받으려고 너무 애가 타니까 그런데 사랑이나 결혼은 주고받는 거니까 네. 주고받을 때 너무 좋은 걸 주고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거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살짝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살짝 바꾸는 게 이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요 한번 해보세요.
양치질 3분 하는 게 건강에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양치질 오늘 집에 가셔서 초침 있는 시계 놓고 한번 해보세요. 무지하게 길어요, 3분이. 근데 꼭 해야 할 양치질은 3분이 그렇게 긴데 네. 안 해도 그만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거는 1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네. 왜냐하면 연장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을 슬쩍 이렇게 살짝 그냥 바꿔버리면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가슴 뛰지 않는 게 고민이라고 하시니까 아마도 저도 아직은 저도 지금도 이게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꾸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그 사랑에 대한 그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비교 그런 사랑을 꿈꾸시니까 가슴 뛰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왜 드라마나 영화나 아주 소설에서 아주 진한 사랑하는 거 있죠. 네. 그거는 상상이지 현실은 별로 없어요. 그 이제 여기 사랑을 한다라는 느낌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 메시지 보고 조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저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한번 사랑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제 성으로서 이렇게 쭉 성장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광화문 그 지하철역 있는데 그 책 광고 붙여놨는데 뭐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뭐 그런 광고를 봤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나 혼자 처절하게 고독하게 나 자신을 사랑할 때 그때 뭔가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용솟음을 쳐져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 또 알아봐주는 예, 사람이 예, 생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음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발효하고 썩는 거하고는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발효가 되면은 인생이 유익하고 썩으면 거들떠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썩는 게 있고 발효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발효가 되려면 그 숙성의 과정이라는 게 고통과 참음과 아픔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이게 믹싱이 돼야만 발효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깔끔하고 단순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발효가 안 되고 썩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성함 안 쓰셨는데요. 한번 자기 자신을 발효시켜 보세요. 네, 그리고 또 주황색 뽑았으니까 핑크색은 우리 박강수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랑의 전제 조건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1번 돈일까요? 2번 시간일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전제 조건. 사랑의 전제 조건, 돈하고 시간. 이게 시간이 아니고 여기 돈하고 사랑이라든지. 근데 이제 아마 시간은 굉장히 바쁘고 그런 여가가 없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마 쓰신 분의 일상이 되게 바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생각이 그런데 들어요. 네. 제가 젊어서 이래요. 어떻게 살면 잘 사는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원로 정말 잘 사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질문해봤거든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정리한 것이 철학이었거든요. 위대한 철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흉내를 내느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잘 살아서 성공한 어른들은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부탁인데 나처럼 살지 말고
놀다 와라,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정말 집안이 좋아갖고 한량처럼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신나게 산 분들은 저한테 제발 나처럼 살지 말고 정중하게 살아라 이래요. 이게 뭔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종교계나 그 사회 큰 어른들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둘 다 선택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잘 놀거나 진지하게 살거나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무엇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새 전략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냥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사랑의 전제 조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돈이냐 시간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돈도 좀 이렇게 쓰고 시간도 좀 투자하고 그러라는 말씀이시죠? 둘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사랑을 하시려면? 네. 근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둘이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예, 꼭 돈을 써야지 행복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게 아마 유통기한이 다들 맞아. 우리도 아는 네. 유통기한이라고 도파민 있다고 호르몬. 생각하니까 그 이유를 또 네. 고민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도파민 호르몬 뭐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3년 지나면은 다 미워지잖아요. 이 눈에 이거 꺼풀도 벗겨지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파란색이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알듯한데 이게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상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행복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행복 어디에 있죠? 내 마음에. 물어보면 다 내 마음에 있어요. 묻지 않으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다 마음 밖에 있고 남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데요. 행복하려면은 아까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야 돼요. 생각의 자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뭐냐면 옛날 여러분의 그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왕 옆에는 그 화병에 꽃이 많잖아요. 네. 생화가 만약 꽂혀 있다면은 작가와 감독의 엉터리예요. 우리 왕궁은 절대 생화를 꽂지 못하고 가짜꽃, 가화. 조화인데 그걸 채화라고 그래요. 궁궐의 꽃은. 네. 그 비단 채자를 써서. 왜 그 채화를 꽂았냐면 아름다운 꽃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왕이 꺾으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 정신이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이 가짜 꽃을 만드는 화장들이 수십 명이 꽃만 만들어요. 밥만 먹고. 네. 보통 6만 송에서 8만 송이를 만들어서 바꿔요. 이게 왕자 결혼이나 뭐 외국에서 예. 대사가 오면은. 그런데 이 가짜 꽃을 바꾼 날 벌과 나비가 날라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 같아요. 날라오면 얘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벌과 나비는 못 날라와요. 색깔이 바뀌었는데. 밖에도 못 날라와요. 향기가 향이 왜냐면 없어서. 얘들은 본능과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만이 와서 만져보고 칭송하고 감탄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화병 꽃 바꾼 날 무수한 벌과 나비가 날라와요. 제 말 맞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왜 날라오냐면 가짜 꽃술을 따서 꿀에 개어서 진짜 꽃술에 발라놨기 때문에 어머. 꿀 때문에 온 거예요.
꿀을 다 발라놓는구나. 꿀을 발라놨기 어머. 때문에.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찬란한 꽃들입니다. 생존에 있는 것만 해도 대한민국을 엄청난 양의 꿀을 남겨주신 거예요. 꿀 1kg 생산하려면 꽃 520만 송에서 560만 송이까지 필요해요. 1kg을. 그게 생존에 있는 건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 낳은 거 어마어마한 양의 꿀을 남겨줬죠. 공직생활하면서 여러분은 힘들었지만은 이 땅을 이렇게 가꾸어 준 이 공덕은 어마어마한 양의 꿀을 남겨준 거죠. 그죠? 여러분이 식사했으면 농민에게 꿀을, 농민은 나에게 꿀을,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면 수천만 명에게 꿀을, 그분들은 나에게 꿀을, 그러니까 꿀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찬란한 꽃이라고 생각하면 꽃이고 꿀이라고 생각하면 꿀을 주는데 그냥 산다. 나는 노동을 한다. 돈벌이를 한다. 이러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슬쩍 바꿔주시면은 이게 행복의 가치가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크고 한 것이 아니고 참 행복은 자잘한 데서 이루어져요. 지나고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그때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 할 걸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손해를 봅니다. 지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즐기면 그게 행복이죠. 꿀을 할지 꽃을 할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꽃이 되면 저절로 꿀이 나와요. 그러겠네요. 네, 네. 자, 이제 핑크색, 하늘색, 주황색 했고요. 노란색 한번 해볼까요? 박근수 씨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몸을 보셨는데 제가 바람 핀다고 그러시는데요. 어떻게 안 필 거라는 걸 입증할 수 있죠? 계속 이제 의심하시는 거,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시니까 보나마나 그 어떻게 남성이 입증할까? 인물이 훤하니까 그럴 거예요. 인물이 훤하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가 싫으니까 무엇인지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설득을 하려니까. 근데 여러분 관상 점 보지 마세요. 제가 그 대학원 때 소설 쓰느라고 민속학을 공부해서 점, 관상 공부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스승들이 일러주는 게 있어요. 자기 얼굴에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관상은 특히. 자기 얼굴에. 여러분도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거 생님 같아, 건달 같아, 저건 좀 독할 것 같아, 저건 유순할 것 같아. 여러분도 거의 70~80% 맞춰요. 네. 여러분 얼굴을 보고 남이 뭐라고 생각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부모님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인물이 훤칠하거나 싫거나 네. 또 딸 걱정을 부모는 무조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달라서 섬세한 감성이 있기 때문에 첫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력이 좀 뛰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 꼭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하세요. 네. 그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 여자 이름이 혜정이다. 그럼 예 어머니 제가 바람을 많이 필 겁니다. 늘 혜정이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색깔이 달라요, 선생님. 이거는 약간 초록빛나는. 작가님, 자녀분들은 작가님 저서를 다 읽었나요? 아니요.
저 애엄마가요 죽은 지가 11년 이렇게 됐는데 애엄마가 제 글을 안 읽어요. 안 읽는 이유가 제 글을 읽으면 속이 뒤집어진대요. 왜요? 왜냐면 제가 솔직하게 글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 얘기도 쓰고 뭐 이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 속이 뒤집어진대요. 그렇죠. 근데 애들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들 녀석이 취업을 할 때 마지막에 그 왜 저거 있죠, 그 인터뷰? 마지막에 왜 면접. 면접이죠. 네. 맨 마지막 면접, 거기까지는 올라갔어요. 면접을 하는데 총무이사가 우리나라 작가 중에 존경하는 소설가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최인호 선생님입니다. 왜냐면 저랑 가까이 지내니까. 그러니까 총무이사가 웃으면서 김홍신 작가도 인품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안 살아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맞아요. 존경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종교적 최고의 지도자들도 옆에서 시봉을 했거나 가까이 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든 부부든 사랑하든 가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내 욕구 때문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이요, 이제 지들이 필요한 거는 읽는데 다는 정말 안 읽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섭했어요. 예, 섭했는데 섭하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인생사인 것 같아요. 네. 그 섭해할 일이 아니고 설득할 일도 아니고 네. 그렇게 그냥 흔들리며 사는 게 인생이지 싶어요. 네.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자, 마지막으로 한 장만 제가 더 이 색깔 안 있죠. 예. 박한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요. 가족들이란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데 매일이 너무 고민됩니다. 이직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휴식을 원하시는지. 직장 그게요. 그만두고 싶으시다.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근하실 때 정말로 제가 그 심정 알아요. 먹고 놀았으면 참 좋겠죠. 먹고 놀면 병듭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가서 미친 듯이 놀다 올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놀아요. 뭘 가지고? 내가 주어진 거 가지고 그냥 노는 거예요. 일거리 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시면 알아요. 아이가요, 그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계속 뒹굴며 놀아요. 애가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면 돼요. 근데 직장에 오시면은요, 한 3년이 고비예요. 그 3년 동안을 견뎌야지. 그 3년 못 견디면 다른 데 가서도 못 견딥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면은 직장 상사, 동료는 경쟁자죠. 상사는 이건 잔소리꾼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공하고 직급이 올라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면 장군이 된 사람, 이 직장으로 보면은 중앙공무원에서 과장이나 국장 되고 또 그 어느 회사의 CEO가 되고 어디 전무나 이런 된 사람들 보세요. 평생 욕을요, 아마 적어도 욕을 몇십 가마쯤을 먹고 된 거예요. 저절로 그 자리에 올라갈 방법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지나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견디는 것도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리고 부딪혀서 뛰어넘어가야지 거기서 물러나면은 내가 무릎을 꿇는 거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그 정도는.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만 정말로 내가 가진 기술이나 실력이나 창의력이 뛰어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독립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러면 튀어나와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나 주변에 보호받잖아요. 근데 직장에 나가면 보호의 장벽이 없어요. 그걸 나밖에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 가족들이란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데 매일이 너무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나 타인의 시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말 자신의 창의력과 여기를 그만두고 내가 나가서 뭔가 독립적인 일을 했을 때 세상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시면 저도 그만두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족들이랑 타인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희 분야를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이제 프리랜서가 돼요. 그때부터는 혼자서 정말 혼자서 모든 그 프로그램 PD며 모든 사람들을 다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급료도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저도 한 3년차 됐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을 생각했어요. 처음에 입사할 때, 처음에 그 성우라는 꿈을 가지고 입사를 할 때,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년쯤 됐을 때 그런 슬럼프 기간을 딛고 일어나고, 선생님께서 좀 전에 견뎌야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성우들은 한 10년 지나야 그제서 자기 목소리를 내요. 처음에 입사하면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두 마디밖에 못하다가 제가 12년쯤 됐을 때 비로소 제 목소리를 낸 프로그램이 엑스파일의 스컬리거든요. 그 프로그램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대사가, 왜 멀더가 외계인 출몰하면 스컬리한테 얘기 안 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막 멀더 기다리다 전화하면 멀더 어디에요? 이 대사를 10년 동안 가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멀더가 왜 외계인들, 그 외계인이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스컬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외계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스컬리가 멀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대사, 그 두 대사를 10년 동안 가장 많이 했는데 그 12년까지 정말 많은 갈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인들은 왜 탤런트라던가 가수라던가 곡 하나 뜨면 1, 2년 차에도 스타 되고, 또 연기자들은 그냥 작품 하나 이렇게 잘하면은 어린 나이에도 스타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는 10년 동안 정말 발효시켜야 하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절대로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그만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과감히 용기가 서신다 그러면 저 시선도 이제 과감하게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한 또 희생해야 되는 것도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라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저것마저도 극복할 수 있고 뭔가 최선, 그 다음에 차선, 그런 계획이 서신다 그러면 한번 용기를 부려보실 만도 하고. 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밖을 보는 거하고 나를 보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유리 있죠. 유리를 이렇게 놓고 보세요. 유리를 놓고 그냥 보면 밖을 보는 거고, 그 유리 뒤에 막을 치면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밖을 봤다가 막을 쳐서 나를 봤다 또 밖을 봤다 이렇게 자꾸 양쪽을 보시면 결론이 나실 거예요. 내 인생인데 주변 때문에 내 인생을 못 사는 것도 바보지만 주변 때문에 내가 말하자면 끌려다니는 것도 바보짓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생에서 무엇인가 저질러서 내가 승부를 볼 수 있다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시선 때문에 자잘한 이유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이라면 견디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쟤들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어머니가 의대 가라고 했는데 안젤라 때문에 못 가신 거죠. 아니,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의대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아니요, 이게 공부머리가 제가 보니까 없어요. 공부머리가 없는 머리예요. 의대를 떨어지고 나서 이제 재수를 하고서 제가 혼자 국문과를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건국대학교 국문과에 20명 뽑는데 거기도 떨어졌어요. 오. 근데 그 시절에 건국대학교 국문과는 죄송해요. 웬만하면 들어갈 때예요. 집에 가서 난 합격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합격자 발표 붓글씨를 써붙였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삶은 뭐래요? 죽으려고 기차를 타고 야간 열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뛰어내리려고 옛날 기차 난간이 열렸거든요. 네. 내려다 보니까 기차가 너무 느려요. 다치기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까지 갔어요. 한강 철교에서 뛰어내리려고 봤더니 겨울에 입학철이 겨울이잖아요. 옛날에 너무 추운 시절이 길었잖아요. 네. 하얀 눈이 칵 있는데 너무 깊은 거 있죠. 단박에 안 죽으면 평생 고생하겠어요. 그래서 시골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자존심이 상해서 유서를 잔뜩 써놓고 아침에 나가요. 책상에다 놓고 멀리 안 가요. 제가 외아들이니까 우리 집에서 찾으러 와야 되잖아요. 껌껌하도록 아무도 안 와요. 동네 친구 집에 있는데 저녁에 기어 들어갈 때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보면은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유서를 더 써놓고 나오고 더 써놓고 나오고 열을 하면은요 환장합니다.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제. 근데 열흘 뒤에 합격 송지서가 와서 등록금을 내고 나중에 알았어요. 저 기숙사 입학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20명 뽑는데 제가 21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등록금을 안 내니까 추가 합격시킨 거예요. 겨우 들어갔어요. 네. 대학 들어갔는데 죄송해요. 젊은이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게를 너무 좋아해요. 게요. 네. 게 왕주, 게주. 게주셔였어요?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3번을 우리 어머니가 망가뜨린 거예요, 집안을.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했다가 다시 겨우 군대 문제 때문에 복학을 빚을 내서 억지로 했으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집안이 망했으니까 떠돌아야 돼요. 친구 집, 친척 집으로. 공부를 못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81년에 인간시장 내놨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로 대한민국 역사에 제가 기록이 됐어요. 네. 공부 안 했는데요. 그 뭐냐? 하고 싶은 거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요. 이게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이 주변 때문에 그만둬야 할지 내 인생을 걸어야 할 건지 그거를 지금 판단하셔야 되는데 주변 때문이라면은 결정을 잘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길게 말씀드렸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질문지도 읽었고요. 또 의자 밑에 행운권도 다 찾으셨죠? 오늘 우리 박강수 씨가 이렇게 토크하려고 오신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정말 좋은 노래 선물 준비해 오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잠깐 들어가서 이제 네, 준비를 좀 해갖고 예, 나올까요? 예.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지를 제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10년 뒤에 작가님은 여전히 글을 쓰고 계실까요? 예. 저는 씁니다. 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도 글을 쓰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소설가가 그렇습니다. 되는 건 어떻게? 그건 반대예요. 아, 왜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라. 고통스러워서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근데요. 책은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 고통이 여러분은 상상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소설을 쓰다 보면은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풀리면. 안 풀려서. 안 풀리면은 정말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닌데 이 삶은 뭐라나, 아이 죽어버리고 간단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절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왜 작가들은 주인공을 자꾸 죽이냐. 거기서도 죽어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근데요, 이렇게 막 쓰다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죽이는 게 편해요. 왜냐면 그거를 막 풀어나가려면 막 복잡하거든요. 머릿속에. 이게 죽여버리면 조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태면은 그 글을 꼭 쓰고 싶은 게 뭐냐면 써도 다 못 썼어요. 네. 제가 단행본이 130권이 넘게 가지고 썼는데도 제대로 다 못 썼어요. 근데 또 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왜 제가 쓴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목소리,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주장을 펼쳐놓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이 글마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고 싶은 거죠. 네. 근데 그 고통스럽다는 게 어느 정도 고통인지, 그러니까 죽고 싶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죽고 싶다는 그 말씀 한마디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예, 제가요 그 대발에 쓸 때 대발에를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인데 제가 역사를 되찾아오느라고 대발에라는 역사서를 저는 아직도 만년필로만 쓰거든요. 3년간 두문불출하면서 만년필로 12,000장을 썼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두문불출하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막 야단을 해요. 너무한다. 그러면 제가 나 건들지 마. 나 하룻밤에 몇만 명도 내 맘대로 죽이거든. 역사소설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소리를 친 저는 꿈에는 계속 당나라 군사들한테 쫓겨요. 왜 나만 쫓아와요? 그러다가 왜 꼭 창과 뭐 활과 이게 나만 걸려요? 그러니까 놀래서 깨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면증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손 이렇게 쓰다 보면 마비가 와서 목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관상이 바뀌어요. 이렇게 숙이고 쓰니까 요 양쪽에서 이게 입술이 입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관상이 바꾸죠. 그 다음 머리가 빠지죠. 그 다음에 허리가 오죠. 그 다음에 햇빛 안 보고 운동 않고 물을 적게 마시니까 요로결석이 와요. 이런 고통이 오거든요. 고통이 오니까 이렇게 살고 뭐라나.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변한 게 뭐냐면 지금 10여 년간은 밤에 그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와인을 꼭 한 잔 하고 자요. 네. 약을 계속 먹었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고통 때문에 죽고 싶은 거고 순간적으로 희열 때문에 죽고 싶은 것도 있어요. 어머. 뭐냐면 원고를 12,000장을 딱 끝내고 난 날 밤에 네. 그게 1시 25분인가 그래요. 새벽. 새벽에. 예.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통쾌하니까 네. 와인을 예. 거의 한 병 가까이 마셨어요. 마시고 나서 제가요, 저도 모르게 바다와 산과 이런 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키를 들고 어머. 시동을 걸었어요. 어머. 음주. 음주죠. 예. 근데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설악산을 갈 때 그냥 고속도로가 아니고 왜 저 산길로 가는 거 네, 있죠. 네, 네. 국도. 국도로 가면 저기가 어디죠? 미시령. 미시령. 네. 그런 고개를 넘어가고 싶었어요. 어머. 그랬으면 그날 죽었을 거예요. 아, 안 가셨어요? 근데 시동을 걸고서 막 나가는데 네. 이렇게 너무 어지럽고 막 앞에 사물이 막 흔들리고 막 춤을 추는데 그때서 내가 지금 취했구나, 미쳤구나. 네. 시동을 끄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잠이 안 와요. 너무 네. 그 희열이죠. 그 끝냈다는 희열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혼자 가만히 있는데 조금 아까 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또. 네. 조금 아까 시동 걸고 했던 나갔던 걸 행동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키를 들고 또 나간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제가 3년간 같이 나를 구속했던 감옥에서 풀려났으니까 바다와 산과 막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열 때문에도 죽겠구나 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컨트롤을 잘 하면서 살아야겠죠, 우리가. 예. 그래서 좀 전에 또 어느 분이 행복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머리로 받아들이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행복하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는 일할 때 쓰시고 일을 떠날 시간엔 가슴을 쓰시면 그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 견디세요. 저도 견디니까 왜 견디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번 견뎌보세요. 오늘 김홍희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 소설 단 한 번의 사랑. 사실 우리 소설 내용은 얘기를 안 했네요. 예,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라고요. 저는 읽어봤는데 참 재밌었거든요. 예, 사랑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또 여러분이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무대를 박강수 씨에게 맡기고요. 선생님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말씀. 네, 한 말씀. 아니로 네. 이런 무대나 이런 장소, 그다음에 이런 행사를 만들어주는 게 공직사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일을 벌려놓으면 잘 되면 당연한 거고 안 되면 욕먹고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준비를 정말 단단하게 이렇게 해주신 원장님과 담당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저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요,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신 저희 박강수님께 가을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통기타 소리를 들으니까
잠이 번쩍 계시죠? 정신이 번쩍 나시죠? 최근에 그 가을은 참 예쁘다 이 노래 즐거이 부르고 있습니다. 가을 노래들이 조금 쓸쓸하고 또 슬프고 이런 노래들이 많은데 제 노래 가을은 참 예쁘다는 여러분들의 감성을 깨우고 진짜 예쁜 계절 가을을 더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서 반갑게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들은요. 가을은 참 예쁘다 하겠습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리네.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서 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하늘이 좋다. 낙엽바람이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가을은 참 예쁘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서 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하늘이 좋다. 낙엽바람이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가을은 참 예쁘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스스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시인이 다 있대요. 가수도 다 있대요. 어느 작가님이 그러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을 뿐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부를 가을 노래 한 곡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러 아시는 노래일 텐데 쑥스러워서 안 하시거나 뭐 좀 그런 거라 그러면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에 있는 가수 한 분을 다 꺼내서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 계절 또 언제 박강수라는 가수가 통기타 반주해드리고 여러분들 노래하실 기회 있으시겠어요? 오늘 그런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추억 하나 더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편지 하겠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바다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하늘엔 편지를 하겠어.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제 1절 여러분만 부를게요.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어쩌면 낯선 이름일 수도 있고 남자 가수 아니었어 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런데 가수 박강수는 항상 모든 노래가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 일상의 응원의 노래 그리고 가끔 그 노래 좋더라 어느 날 들으니까 위로가 됐어 위로의 노래하는 그런 가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이겠지만 앞으로 또 어떤 무대에서 좋은 무대에서 다시 만날 때 여러분들 일상의 응원의 노래 불러주었던 그런 가수로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힘을 내어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삶에도 슬럼프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나를 위한 몸부림에 힘겼다. 여러분들께 온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라 나의 손을 잡아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힘겼다. 다시 힘을 내라 나의 손을 잡아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힘겼다. 살아 지치면 길을 잃고 지치면 친구를 알려줄 그댈 만나 기다려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 뒤돌아오지 말고 나아가야지 푸른 마음으로 등을 뒤로 바라고 너를 위한 몸이 힘겹다 손을 내밀면 나의 손을 잡으면 아픔은 사라져 누구든지 사랑해 가보자 올라가보자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지 푸른 마음으로 등을 뒤로 바라고 너를 위한 몸이 힘겹다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지 푸른 마음으로 등을 뒤로 바라고 너를 위한 몸이 힘겹다 떠오르지 못해 샤는 river Life is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rolling like breeze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take me home country road all my memories hidden wonder my eyes lately streamed through the world dark and dusty painted on the sky misty days the moon shine to turn my eyes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 I hear a voice in the morning hush calls the radio reminds me of my home far away and running down and get a feeling that I should have been home yesterday that's your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 take me home
예고했던 시간보다 30분이 더 지났는데요. 그래도 즐거우셨죠? 네. 오늘 감명 깊은 말씀과 멋진 공연을 해주신 김홍신 교수님, 서혜정 교수님, 그리고 박항선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이것으로 오늘 렉처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